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 볼게요. 자, 경제 성장에 따른 모습 볼게요. 자, 옛날에는요, 초가집, 기와집이었고요. 오늘날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자동차 수가 적고 도로도 좁았는데요. 자동차 수가 많아지고요. 도로가 넓어졌어요. 교실은 한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았어요. 학용품의 질이 안 좋았어요. 원장님 때는요, 책받침을 안 쓰면요, 글씨를 쓸 수가 없었어요. 왜요? 가 쓰면 이 종이가 뻥꾸가 나요. 종이가 너무 안 좋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네 화선지에다 쓰면 잘 찢어지는 것 같잖아요. 느낌이. 거의 그런 느낌이 나요. 종이가 그냥 찢어져요. 너무 안 좋아. CG 같은 거. 그렇지. 예를 들면 요새 신문지도 좋은데 그지 그러지 않는데 진짜 종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신문은 얼마나 안 좋았었어요? 응? 신문은 얼마나 안 좋았어요? 진짜 안 좋았어. 신문 이렇게 이거 펼치면 진짜 조용. 거기까지. 학생 수가 예를 들면 거의 한 69번 그랬어요. 한 반에. 똑같은 교실이죠. 사이즈는 똑같은데요. 그랬어요. 자, 생활 모습이 변화하게 된 까닭은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였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그래요. 그래프를 통해 본 우리 경제의 성장 모습. 국내 총생산이 있고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있어요. 이거 영어로 GDP라고 그래요. GDP. 1인당 GDP라고 그래요. 국내 총생산. 우리나라 국경 안에서 우리나라의 국토 배웠잖아요. 국토. 그죠? 거기에서 생산한, 그지? 1년 동안 생산한 총액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총소득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월급을 1년을 다 모은 거예요. 그죠? 그거를 갖다가 보여주는 게 국내 총생산이고요. 그 다음에 너네 만약에 아저씨 혼자 벌으면은 그거 다 혼자 사 먹어도 되겠지, 그지? 근데 아저씨 부인도 있고 애새끼가 3명 있는 집은 그 소득 갖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4명이서 나눠야 되겠죠? 자, 국내 총생산하고 1인당 국내 총생산은 틀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아무튼 비슷한 개념이긴 해요. 자, 국내 총생산을 보면 빠르게 성장하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등록 대수도 늘어났어요. 휴대전화 가입자 수도 늘어났어요. 그죠? 다 늘어났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몇 등이나 할까요? 장난하냐? 장난하냐? 2, 3등이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마도? 뭔가 아까 했던 것 같은데. GDP. 우리는 1등은 미국이고요. 2등은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브라질, 이탈리아 13등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1인당으로 바꿔볼게요. 1인당은 룩셈부르크예요. 제일 잘 살아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 카타르,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스웨덴 29등이네요. 제일 못 사는 나라는 어딘가요? 조용히 해. 그건 안 중요해요. 너네들 질문이 그런 건 개인적으로 하세요. 질문을 꼭 기가 차게 질문을 한다. 애기들처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원장님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뻔히 알면 그런 이상한 질문은 좀 하지 마라. 알았지? 자, 신문 기사를 살펴본 우리 경제의 성장 모습. 외환위기 볼게요. 우리나라 GDP 1인당 GDP 몇 위라고요? 29위예요. 29위라서 우리나라 상당히 못 살아요. 그죠? 그 유명한 나라들이 하는 거를 우리나라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나라에서는
그죠? 스위스, 덴마크 이런 나라에서는 11만 갖고 사는데 우리나라는 2만 갖고 살잖아요. 이거는 두 배 차이가 아니라 이거랑 이것도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일단 생필품 사 먹고 나머지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3만이 남는 거죠. 이 여윳돈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지? 그거 갖고는 해외여행을 갈 수 있지만, 그지? 빠듯해요. 이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잘 살죠. 맞아요? 우리나라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너네 내 꿈은 정규직이라는 게임처럼, 그지?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랑 틀려. 이런 나라들은 학원 안 다녀 애들이. 부러운 건 부러운 거고 현실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런 나라에서 학원 안 간다고 우리가 안 가면 되겠니? 아니요. 우리나라는 못 살아요. 돈만 봐도 알아요. 그지? 많이 못 사는 거예요. 요거 조금 이거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3,000달러가 더 있다고 해봐요. 이거는 뭐예요? 여윳돈이에요. 그지? 여윳돈이 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저런 나라랑 비교하지만 우리나라랑 비슷한 나라랑 비교해야 돼요. 저런 잘 사는 나라랑 비교하지 말고요. 아이고, 왜 영어로 되어 있나? 28. 아이씨. 이건 알파벳 순인데? 안 나온다. 그 정도만 봅시다. 우리나라는 못 산다. 일본하고 미국은요 다 상위예요. 일본이 아마 12 정도 할 거예요. 참고하세요. 우리나라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나라는 그리스 정도? 멕시코? 뭐 이런 나라? 못 살아요. 자, 볼게요. 외환위기. 우리나라는 97년에 외환위기를 겪게 됐어요.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외환을 지원받았어요. 외환이란 다른 나라랑 물건을 사와. 예를 들면 무역을 하느라고 뭐 이거를 갖다가 사왔어. 어? 예를 들면 이 마우스를 10,000개를 사왔어. 사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돈을 1,000원짜리 주면 받나? 아니요. 우리나라 돈 안 받아요. 우리나라 돈은 신용이 없어서 그 나라 사람이 달러로 달라고 그러면 달러로 줘야 되고 주로 달러로 달라고 그래요. 미국 돈으로. 그지? 주로.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달러가 없으면 못 주지. 그지? 네. 그래서 외환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회사가 문을 닫게 됐어요. 실업자 수가 증가했어요. 크게 증가했어요. 아무튼 모두 힘을 합쳐서 극복은 할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 외환위기라고 그랬죠. 국제통화기금 같은 게 일종의 보험 같은 거예요. 보험. 여기에다가 1년에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계속 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런 외환위기 같은 게 왔을 때 그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꿔줘요.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한번 꾸게 되면 우리나라 1년에 예산이 한 5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써야 될 돈이. 나라에서 쓰는, 나라 살림, 대한민국 정부에서 쓰는 돈이 이거보단 많이 들어가겠지. 회사에서 쓰는 것들은. 맞아요? 저 정도 금액의 돈을 꿔줘요. 규모가 크죠. 그래서 다행히 우리나라는 여기에 가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극복했다. 자, 우리나라의 산업 60년대 이전이에요. 우리 1950년도에 6.25 전쟁이 났죠. 그래서 다 파괴가 됐죠. 53년에 그집 전쟁이 끝나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농업, 업, 임업 중심으로 하다가 60년대에 섬유, 시멘트, 비료, 정유 산업을 공장을 쳤어요. 그 다음에 석유, 화학, 조선, 배 만드는 거, 전자,
제철 산업이 발달했어요. 그 다음에 80년대에는 자동차, 정밀기계 산업, 그 다음에 90년대는 컴퓨터, 반도체, 정보통신 산업, 그 다음에 지금은 서비스업, 첨단 산업 이런 게 발달했어요. 결론은 뭐야? 농업업, 임업 중심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경공업. 경공업은 가벼울 경자를 써요. 그리고 중공업은 중공업이 있어요. 이건 무거울 중자예요. 근데 화학공업도 우리 화학공장 보면 개인이 만들 수 있나? 대기업에서 만들어야 돼.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중공업하고 화학공업은 같이 가요. 중공업은 너네 무슨 배, 조선 이런 거 들고 다닐 수 있어? 못 들죠? 경공업은 가벼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잠바, 옷 같은 거, 신발 이런 걸 경공업이라고 그러고요. 중공업은 대빵 무거운 거. 화학공업도 엄청 크잖아. 이런 거 다 화학공업이잖아요. 그죠? 화학, 그지? 경공업 중심에서 뭐로 바뀌었다고? 중화학공업과 첨단산업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니 하나 더.